일동제약의 코로나 먹는 치료제 승인 보류가 났습니다. 자, 먼저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 대단한 것 같아요. 항상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슈팅을 주더라고요. 이전에도 한 여기까지 예상했는데 슈팅 한 번 줬다 그 다음 죽었다가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예상했는데 한 번 더 슈팅 줬다가 그리고 지금 악재가 터졌으니까 아무래도 내일 흐름은 좋지는 않겠죠. 근데 이게 또 말장난이고 웃긴 게 뭐냐면 이때도 그랬지만 승인 보류입니다. 보류라는 건 확실하게 거절하거나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일단 승인하기 전에 조금 더 데이터 양을 쌓고 그 다음에 뭐 승인하든 말든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. 그래서 완전하게 재료가 또 소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자체가 지금 악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악재가 반영하면 어떻게 된다? 네, 당장은 좀 바로 오르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산 사람들이 또 물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. 얼마 전 영상에서 그 말씀 드렸죠. 일동제약은 진짜 움직임 자체가 너무 최악이에요. 그래서 제가 롱바디 양봉 만들면 진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. 확실히 이때까지는 상승이 약했는데 큰 상승 주고 많은 투자자들이 일로 들어오려고 할 때, 즉 사람들이 매수를 할 때 그때 얘는 꼭 털어버리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완전한 그 재료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재료는 소멸된 게 아니고 다만 이제 보류라는 말 자체만으로 이 회사 차트에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.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큰 폭 하락하고 나서 또 기술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때는 또 이제 보류라는 기사가 아니고 또 바꿔서 다른 이야기로 또 말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. 아무튼 이건 지금 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도 보시면 악재 맞고 하한가 맞은 다음에 다음날 또 반등을 줬고요. 잠깐 보합 줬다가 슈팅 잠깐 일시적으로 나왔습니다. 이런 그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적절한 가격에서 추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. 이거 그냥 방치했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노리기에는 좀 빡셀 것 같고요. 제 생각에는 45,000원 정도 손절을 잡고 이 기준으로 뭔가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빠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까? 아니면 이제 내일 또 봐야겠지만 여기를 롱바디 음봉으로 깨버린다고 하면은 좀 골치 아프긴 하겠죠. 40,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정확한 거는 내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갭을 어느 정도로 좀 하락을 시키는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갭이 곧 이 투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악재의 힘이 갭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. 갭 하락이 만약에 마이너스 15% 그러면 진짜 힘들죠. 이거 곧바로 회복하기는 정말 힘든 거고. 근데 만약에 갭 하락이 마이너스 5 정도 또는 마이너스 8 정도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거 물린 사람들은 내일 오전에 갭 하락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, 이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한데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장기전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시초에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 이제 일동제약 특성상 시초에 또 이렇게 급반등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. 그래서 한 12시까지 살펴봤다가 그 뒤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요. 어쨌든 이 개파락의 수치가 좀 작으면 작을수록 회복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르다.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. 일동제약 하락은요,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의 하락을 동시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면은 코스피, 코스닥도 최근에 조금 반등을 줬는데 이 흐름이 또 뭉개져 버리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고려해서 일동제약이 좀 방어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여기도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. 더군다나 이제 악재로 맞았기 때문에 그 조정폭이 좀 더 셀 거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. 저는 이렇게 세력주를 보면 진짜 100% 예상하기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 번 이렇게 치고 올릴 때 야 이게 봐주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도 좀 생각 들기도 합니다. 떨어질 때도 잔인했는데 올라갈 때도 정말 빠른 속도로 치고 올리죠. 이게 세력주의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면서도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밑에서 주워 담으면 또 한순간에 테마받고 섹터가 오를 때 수익을 금방 줄 수 있는 게 또 세력주잖아요. 휴마시스도 이번에 그랬었고.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지금 게임주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일동제약 여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 분위기가 좀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가 좀 수급이 받쳐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좋지 않은 영향으로 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다. 그래서 저 역시도 내일 일동제약이 좀 방어를 잘해줬으면 좋겠다. 시초를 얼마큼 벌리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 조정폭이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
아까 말씀드렸지만 45,000원을 일단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정말로 시초 개파락이 크게 돼갖고 45,000원 때리면서 시작하면 4만원까지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전 봐요. 어쨌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보류 사실 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후속 기사 나오는 거에 따라 또 상황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.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동제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투자자들이 장기전을 그리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럼 장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.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좀 바뀌고 전환이 되느냐에 따라 시장 반등이나 회복 속도가 빨라지거든요. 여러분 지금 미국장 이야기 막 도는 거 보셨잖아요. 하루는 악재가 터지고 하루는 호재가 터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흔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애플이 인원을 감축시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얼어붙어갖고 또 매도할 것이고 또 막상 실적이 좋다고 하면서 또 시장이 반등해서 사람들이 또 매수할 것이고 엄청나게 흔든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하락을 보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면서 얼마든지 흔들어 갈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인 겁니다. 일동제약도 지금 말장난 치고 있는 거고요, 사실은. 자, 아무튼 일동제약 잘 대응하시길 바라면서요. 아무튼 뭐 이거 진짜 최악이에요, 움직임. 좀만 오른다 싶으면은 바로 찍어버리니까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. 그리고 반대로 또 말씀드리자면 반등도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. 그래서 그렇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고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.